가을만 되면 전국이 핑크빛으로 물듭니다.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핑크 리본 사랑 마라톤이 열려선데요. 유방암은 서구에서는 줄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증가세인데다 젊은 층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한국형 유방암의 특징, 또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방암이 또 여성암 발생률 1위잖아요. 헐리우드 스타 엔젤리나 졸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 유방을 모두 절제했다고 했을 때 또 화제가 됐었죠. 네, 이제 2013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방을 모두 절제했습니다. 화제가 됐던 것은 유방암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예방 차원에서 절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졸리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우리 유방 절제술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다. 당시 의료계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졸리가 유방을 모두 절제한 거는 본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방암을 겪기 때문에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RCA라는 이제 유전자에서 BRCA1, 2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본인의 유방암 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예 유방을 모두 절제해서 예방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졸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전체 유방암의 한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가슴을 모두 절제하는 것은 이런 특정 유전자가 발견됐거나 아니면 뚜렷한 가족력이 확인이 된 경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유방암 치료의 기본이 수술인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또 요즘에는 표적 치료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근간이 되는 거는 이제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은 이제 수술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슴 모두를 절제하는 그 완전 절제술이 있고 핵심 이제 그 특정 부위만 도려내는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방암 수술이다 하면 가슴 모두를 드러내는 전 절제술을 했는데 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수술이든 조금만 절제하는 게 일종의 그런 이제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2006년 이후부터는 유방을 보존하는 쪽으로 그런 보존술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의 제가 설명을 담아왔는데요. 이제 국제성모병원 유방갑상선 센터장인 이일균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암 주위 조직만 일부만 드러내는 유방 보존술이 있거든요. 두 군간의 차이는 방사선 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방을 보존을 하고 방사선을 쬐면 유방을 전절제하는 거랑 치료 성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유방을 보존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전절제라고 하면 유방을 모두 도려내는 거,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슴을 모두 이제 절제를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제 여성의 가슴이 이제 상징하는 거가 커기 때문에 어떤 상실감이나 이제 박탈감, 우울감을 많이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방 재건술이라는 것이 최근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을 모두 드러낸 다음에 유방 모양으로 일종의 성형을 하는 건데요.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도 유방 재건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가운 소식이 이러한 유방 재건술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제 환우들이 이제 저렴한 값에 자신의 유방을 잃었다면 재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본 후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제 결정한 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발견을 하면 유방암 그 절제를 하면서 동시에 재건을 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 조직만 잘라낼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 유방을 복원할 수 있나요? 네, 좀 전에는 모두 절제했을 때는 다시 재건하는 재건술을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일부 절제했을 때는 종양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암 부위만 드러낸 다음에 남아있는 유방 조직을 가지고서 유방을 만드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일균 교수의 말입니다. 이제 보존을 하긴 하되 그 떼어낸 조직의 이제 모양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 파괴된 부분을 다시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종양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그 종양 성형술을 통해서 비록 이제 흉터는 남지만 유방의 전체적인 윤곽이 다 망가지지 않는
그래서 보존술을 해도 우리가 수술 후에 우리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또 타격을 많이 안 받게끔 그런 시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예. 종양 성형술을 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40, 50대 여성들의 경우 이제 유방이 노화로 인해 많이 처지게 되는데 오히려 종양 성형술을 받게 되면 가슴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 미용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양 성형술은 남아있는 조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서 이제 수술받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 이것 또한 모든 환자가 기대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진행이 덜 된 상태에서 어떤 염증성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염이 없는 상태에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암이 많이 진행됐거나 염증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을 네. 만큼 참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방암 검진은 이제 4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받는 것이 권고가 됐는데 예. 유방암은 가족력이 뚜렷한 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전성 유방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30세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 게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유방 촬영술이라는 걸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상당히 자신의 가슴을 압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어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유방 초음파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각의 검사 방법이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혼자만의 임의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두 가지 검사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이일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방 촬영술이 압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대단히 병원에서 하기 싫어하는 검사 중에 대표적인 검사가 유방 촬영술인데 너무나 통증이 심해요. 그렇지만 그게 통증이 싫어서 초음파만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유방암이 이렇게 혹을 만드는 그런 유방암은 초음파에 잘 발견이 되지만 그런 미세 스퀘어 병변으로만 이루어진 유방암은 대부분은 조기암이거든요. 그런 암들은 유방 촬영술에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기 발견을 하면 이렇게 예. 이제 검사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제 매년 검사를 하면 우리가 조기 발견을 하면 유방암은 완치율이 90%를 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기 발견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는 젊은 층에 있어서도 유방암이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발생률이. 이게 좀 그래서 한국형 유방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점점 결혼의 연령대가 늦어지고 있고 출산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유방암은 현재 한국에서 40대가 많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데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아이를 좀 늦게 갖게 되잖아요. 예. 이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내가 유방암을 겪으면서 임신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방암을 겪은 사람이 임신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안전하게 임신을 이제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일균 교수에게 현재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투병 중인 환우분들에게 좀 어떤 격려의 말을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심리적인 이런 그 불안정성 때문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또 그 나이 때 유방암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환자 취급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안에 네, 이일균 교수님 말씀처럼 가족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예.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서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